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부자아빠의 투자 이야기, 오늘은 1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이 부자아빠의 투자 이야기 영상을 제작하면서 초창기 때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게 사기당하지 않는 법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타겟을 좀 좁혀서 토지를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이 기획이라는 단어는 엄밀히 얘기하면 부정적 의미의 단어는 아닌데요. 이런 토지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기성에 가까운 사기라고 봐야겠죠. 이 기획부동산 덕택에 아주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두 부류층에게 먼저 두 부류층을 대상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좀 해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먼저 토지 투자를 좀 고려하고 계신 분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주의하실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업계 취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 네. 저도 사실 이 부동산을 업으로 한 지 절대적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후배분들이 되실 수 있겠죠. 이분들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에 입사를 혹시 하게 됐을 때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자분들, 네, 토지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일반 주택이나 상가보다 거래량도 적고 실체가 좀 없는 느낌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토지를 매수를 계획하실 경우, 그러니까 토지 투자를 염두하고 계실 때 먼저 확인하시는 게 보통 토지 용도나 지목 등을 보시는데요. 물론 이 토지 용도와 지목을 보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선행되셔야 될 게 내가 이 토지를 매수하셔서 투자를 하셔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본인만의 계획, 즉 투자 원칙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지 위에 아무 건축물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나대지라고 하는데요. 보통 토지를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나대지 매수를 의미를 합니다. 즉 나대지를 매수를 하셔서 내가 경작을 할지, 네, 농사를 한다는 의미겠죠. 아니면 전원주택이나 펜션 등의 건축 행위를 할지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땅, 즉 좋은 땅의 기준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획부동산은 개발지역 인근에 있는 호재를 가지고 들이밀면서 아주 좋은 땅이니까 꼭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라는 방식으로 투자를 염두하고 계신 분들에게 보통 접근을 하는 방식을 주로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들이 소액 투자 위주로 접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급적 지분 투자, 지분 매입은 피하셔야 되는데요. 이 기획부동산이 지분 투자로 권유를 하게 되는 이유는 보통 한 2, 3천만 원 정도 되는 단위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걸로 여러분들께 접근을 해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렇게 지분 투자로 매입을 하실 경우에는 공동지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이 생겨서 사실 내 땅이지만 내 땅 같지 않은 그런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명이 한 필지를 공동지분으로 매수를 했을 경우 1인, 즉 나는 토지를 매도를 하고 싶은데 나머지 2명이 매도 동의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 내 땅이지만 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획부동산이 판매하는 이런 지분 토지 같은 경우에는 한 필지에 적어도 몇백 명, 많게는 수천 명씩 공유 지분으로 쪼개가지고 팔기 때문에 실제 아무리 좋은 토지라고 할지언정, 물론 뭐 그런 토지도 판매를 하지 않지만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사실상 나머지 공유 지분자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지분 매입은 피하시는 게 여러분 건강상에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취업을 계획 중이신 분들, 부동산 업계에 이제 발을 드시셔서 나 돈 좀 벌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전화가 여러분께 먼저 와서 면접을 봤으면 좋겠다, 면접 볼 의향이 있냐 하는 곳은 무조건 피하십시오. 왜냐고요?
여러분은 부동산 업계 에이스가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런 곳들은 전화를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여부는 전혀 상관없다. 우리가 너네가 입사를 하면 우리 회사가 너네들을 전문가로 키워주겠다. 우리 회사에는 뭐 경매, MPL, 토지, 상가, 오피스텔, 뭐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분양권,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있다라고 온갖 감언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일단 입사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일단 피하셔야 되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여러분들께 먼저 전화를 해올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에게는 입사하시게 될 여러분, 곧 직원들이겠죠. 직원들도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는 입사를 하시게 된 여러분, 직원이 곧 1차 고객이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지인, 즉 직원들 지인이 2차 고객이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변종된 다단계 같은 구조의 거미줄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이들에게 그럼 과연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부동산 중개 노하우? 아니면 뭐 좋은 투자 물건을 고르는 안목? 전혀 기대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실제 이곳에 입사를 하게 되면 이 뭐 팀장들조차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그런 사짜들, 업계에서 쓰는 말인데요. 사짜나 민짜들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조차도 실제 투자 경험이 거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좋은 세일즈맨? 좋은 세일즈맨이라기보다 온갖 감언이설을 통해 가지고 내 물건을 파는 그런 스킬들 정도? 아니면 이런 땅은 내가 사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오히려 배울 수 있는 정도? 그런데 굳이 그것을 취업을 하셔가지고 배운다? 그거는 사실 조금 저는 갸우뚱합니다. 네, 입사를 하시면 여러분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혹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도 소속 공인중개사 등록이 아닌 그냥 영업사원이세요. 영업사원. 네, 즉 찍새일 뿐이라는 거죠. 구두 닦기에서 구두를 찍어오는 찍새. 혹시 이런 곳에 입사를 하셔가지고 자칫 세뇌를 당하시면가지고 덜컥 여러분이 그 회사 물건을, 즉 자기 계약이라고 하죠. 계약하시게 되면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간 곳에서 여러분이 회사 물건을 팔아준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경우가 또 있을까요? 예, 부동산 여러분, 투자 용어로도 참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고요. 이쪽 바닥에서 일하고 싶다는 것도 참 쉬운 듯 하면서 어렵습니다. 그만큼 많은 공부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